연륜별 누리과정에서는 2로는 알았어야 돼요. 근데 2019에서는 2로도 몰라도 일단은 답변을 하게 해주거든요. 일단 강의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OT 개념으로 선생님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리고 자료로 배부가 됐지만, 우리 응시자 유의사항이 있을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논술의 경우는 이걸 지키지 않아서 점수가 굉장히 과락 수준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락은 평점의 전체 점수의 40%를 말해요. 논술 같은 경우는 8점 이하부터 과락이라서 교육과정이 만점 나왔다 그래도 그냥 떨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정도 80점 만점에 40% 이하를 받으신 분들은, 근데 그거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핫산 점수가 내려가니까. 근데 선생님들 좀 의아하시죠? 실비아가 또 실수했나? 이거 2024학년도 건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지금 2025학년도 선생님들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2025학년도 거는 아직 발표가 안 났어요. 근데 응시자 유의사항은 바뀔 수도 있고 고정될 수도 있어요. 논술 같은 경우는 바뀌었어요. 한번 중요하게. 그러면서 이제 그걸 따라가지 않고 시험장에서 읽지 않았던 분들이 그냥 점수가 쭉 내려갔었거든요. 여기서 우리 선생님들 답안지 총 2면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단면의 답안지가 갑니다. 지금 현장분들은 양면이 같지만 실은 단면이 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총 2장이에요. 2면이라는 게 총 2장이고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 시험 시간 시작되기 전에 20분 정도 답안지 유의사 이렇게 체크하라, 수험번호 체크하라. 그리고 이제 관리감독관들이 그런 거에 실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실수가 없으면 관리자들이 서명을 해 드릴 텐데요. 문제는 만약 관리자들이 찾아내지 못했고 그냥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 거기에 오류가 있으면 그 답안지는 채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의 책임이 아니라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수험번호 서명이 있을 거고요. 지금 논술이래. 수능이 작년에 문제가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수능 끝나고 나서 학부모 한 명이 감독관 학교에 찾아가서 항의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학생의 답안지를 0점 처리하겠다가 됐거든요. 이유는 벨이 울렸는데 펜을 놓지를 않아서. 그건 부정행위가 맞아요. 부정행위가 맞는데 이제 그 학부모가 찾아가서 항의를 하면서 교사들의 인권 문제에 불거졌었고, 출제자들이 그렇게 노출돼서 위험에 노출된다라고 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건 그런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답안지는 0점 처리가 됐을까요? 구제됐을까요? 0점 처리됐어요. 왜냐하면요, 그 학부모는 기소가 돼서 그냥 검찰로 넘어갔고 재판으로 넘어가요. 참 재밌죠? 근데 그 학부모가 또 노량진 강사예요. 성인고시 강사야. 그래서 충분히 그 입장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의 의견이 달라서, 그러니까 학생은 벨소리가 들리자마자 펜을 놨고, 감독관은 몇 번의 제재가 있었는데도 놓지 않아서 0점 처리를 했고, 그 상황에 그 감독관은 2~3명이 들어갈 테고 분명히,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제 불가능하다. 이건 이미 결정이 내려진 거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앞으로 지금 시험장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시험장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맞는 건 관리감독자가 어떻게 결정하냐가 맞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정권자예요. 벨소리가 들리자마자 놔야 되는 거고요. 실은 시험에 준비된 분들이라면 시간 자기가 딱 계산해서 벨소리 내기 전에 딱 펜이 놓여져 있었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걸리지 않은 거, 그 자리에서 그분만 걸렸다는 건 그런 거겠죠. 그래서 벨소리 울리면 바로 놓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조금 엄격하게 그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자, 우리가 흰색 수정 테이프를 허용한대요. 그런데 그거는 수험번호 검은색 표시할 때, 검은 동그라미 할 때 그게 잘못됐으면 수정 테이프로 하는 거고요. 답안을 작성하지 않는 빈 답안지에도 성명 수험번호를 기재하라는 거는요. 시험장에 들어갔어. 정말 깜깜 하나도 모르겠어. 답 못 쓰겠어. 나 답안지 안 내고 싶어. 안 내면, 그분이 안 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요. 그 시험장에 있던 모든 분들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모든 답안지가 관리자한테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답을 쓰기 싫어도 수험번호나 그런 것들을 다 써서 정확하게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교체 가능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교체하면 실제로는 답안지 옮겨줄 시간 없습니다. 그리고 교체할 때요, 지역마다 좀 성향이 다른데 그 답안지를 보고 베껴쓰게, 새로운 답안지에 베껴쓰게 두는 지역이 있고요. 교체를 막교관을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문제지에 답을 안 썼대요. 그래서 완전 그 해의 시험을 그냥 날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논술시험, 그 이전에 논술시험 같은 경우는 원고지 형식이었기 때문에 교체를 했어야 됐어요. 내가 뭔가를 큰 잘못을 했으면. 아니면 조금만 잘못해도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논술 답안지가 줄글로, 노트로 바뀌었거든요. 그냥 두 줄 긋고 그 위에 쓰시거나 그냥 그 뒤에 쓰시면 상관없고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답을 막 몇 번을 고치지 않는 이상은 칸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냥 두 줄 긋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답안 작성에는 화이트 쓸 수 없어요. 그 수험번호 마크할 때만 쓸 수 있고요. 수험번호도 숫자나 한글로 쓰시는 부분은 흰색 그 수정 테이프 못 씁니다. 이 동그라미 마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의사항 배점 읽어보고 써라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읽지 않고 답안 작성하신 경우는 뭐 선생님들이 불이익을 받는 겁니다. 지금 자료 굉장히 적은 것이라 보기 힘든데 자료가 다 배부가 됐을 거예요. 선생님들 거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밑줄이나 기호를 쓰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9번에 있는데 바로 위에 8번에는 하위 문항의 번호나 기호를 쓰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논술에 하위 문항이 있어요. 1번, 2번, 뭐 3번, 4번 있으면 이게 본론 1, 2, 3, 4를 의미하고요. 요거 쓰셔야 돼요. 하위 문항의 번호는. 근데 그 외에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거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 이렇게 번호를 쓰거나 그렇게 하시는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허용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원고지 형식을 할 때. 근데 안 하겠다고 다시 그 수정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하위 문항 외에는 기호 쓰지 않고요. 아직까지 옛날 그 방식을 지금 바뀌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시고 일반적인 글쓰기 교정본은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그것까지 우리가 알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밑줄로 두 줄 긋고 수정하시면 돼요. 여기에 분명히 수정 테이프, 수정 X 사용해서 답안 수정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수정하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채점이 안 될까요? 전체 답안지가 채점이 안 될까요? 네, 원칙으로는 전체 답안지를 채점 안 합니다. 그리고 교체 전에 답안지를 교체 전 답안지는 폐 답안지로 처리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이 가져가시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관리자한테 제출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제출 안 됐을 때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문제지 있죠. 문제지는 본인 거예요. 본인이 가져오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시험 종료 후 답안 작성은 부정행위로 강조된다고 이렇게 막 나와 있죠. 근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수능에서 문제가 됐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선생님들도 이런 말이 많았어요. 제가 이게 강의를 2016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8년에 그 선생님들을 만나면서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수님이 벨 울리면 노라 그래서 놨는데, 누구누구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던데요? 근데 관리자가 내라 그랬는데 걔가 안 내고 계속 썼는데 관리자가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공정일까요? 1, 2점 때문에 떨어져요. 이 시험은 소수점 때문에 떨어지는데 그분한테만 그 시간을 준 건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사회적 문제도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생님들에게 그런 허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답안 채점되지 않는다라는 건 그 답안만 채점 안 되는 게 아니라 답안지 전체가 채점 안 될 수 있는데요.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작성한 거,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거. 선생님, 식별이 불가능한 거 알아두세요.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져서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지만요. 글씨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너무 악필이면 저도 못 알아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연필로 작성한 부분 및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이 있고요. 개인정보를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자, 개인정보 노출 암시, 당연히 안 되겠죠. 2차에서는 크게 떨어지는 것. 2차에서도 떨어지죠. 근데 이거는 1차에서는 안 하겠지, 상식적으로. 근데 1차에서 이 부분이 있는 이유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논술의 경우는 있을 수 있어. 면접처럼 제가 모모 대학교를 다닐 때 또는 서울에 소재한 대학교를 다닐 때 강원도에 소재한 대학원을 다닐 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강원도 가서 면접을 봐. 다른 출신보다 나 좀 더 주세요. 그 뜻이에요. 난 강원도 출신이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작성한 답안, 위사항 위반하여 작성한 답안은 채점식 불이익이 된다라고 하고요. 논술은 이 유의사항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선생님들이 주의하실 건 없어요. 그냥 두 줄 긋고 한다, 수정 테이프 쓰지 않는다 인데, 여기에 보시면 다른 문항의 답안란에 작성한 부분, 그 다음에 답안란 이외의 공간에 작성한 부분, 내용이 지워지거나 번지는 등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연필로 작성한 부분, 수정 테이프나 수정액을 사용하여 수정한 부분, 개인정보로 노출 또는 암시하는 표시가 있는 답안지 전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과정은 논술과 거의 유사하고 실은 답안을 실제로 작성할 때 보면 그런 실수를 할 일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논술에서는 제가 강원도 학교를 다닐 때 이런 부분이 그분의 실수로 나올 수는 있지만 교육과정 답에서 나의 출신이나 나의 뒷배경이 나오는 답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초수 선생님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데요. 이 논술이 답안지가 1교시 2장, 2교시 2장, 3교시 2장이에요.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총 6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실수, 여기 쪽번호 보이시죠? 그쵸? 이게 1쪽이라 돼 있고 다른 색깔이 2쪽이라 돼 있죠? 만약 선생님들이 여기에 서론부터 시작해서 적고, 해서 적고, 그 1면이라고 돼 있는 데에 결론이라고 적어요. 그쵸? 그래서 앞뒤 1면, 2면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답안지 채점 안 돼요. 그대로 결론부터 채점이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면. 그러니까 채점이 안 돼. 0점 처리될 거야. 실제적으로 내용이. 그리고 교육과정도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고요. 이게 논술이죠? 교육과정이 지금 이렇게 색깔이 다르면서 1번, 2번, 3번, 4번 또 제대로 보세요. 지금은 1, 2, 3, 4 이렇게 돼 있지만요. 올해 시험에서 또 1, 2, 3, 4 돼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잘못 쓰시면 답안 채점 완전히 날아가는 겁니다. 지금 견본으로 매 시험 전에 그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가면 그 해의 답안지와 그 해의 응시자 유형을 시험 한 달 전쯤에 공개는 합니다. 그래서 아마 4주차 정도에 선생님들에게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긴 할 텐데요. 이런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자, 오늘 논술 보신 분들, 동영상 분들, 부지런한 분들은 하긴 하셨겠지만 현장과 동일한 시간에 문제가 온라인에도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동일한 시간에 시험을 볼 수가 있었어요.